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요. 평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평형이라는 건 화학 반응이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이 막 진행된 다음에 다시 역반응이 막 진행되고 얘네들이 양이 많아지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를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니까 이 물질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 유지되는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형 상태라 하고 유지되는 그 순간에 얘네들의 비율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 걔가 뭐예요? 평형상수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표현하면 A의 A승, B의 B, C의 C, D의 D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봤더니 처음에 평형상수 자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K역,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K정, 정반응의 속도 상수가 된다는 거 아실 거고 각각 A, B, C, D의 농도는 무슨 상태의 농도를 넣고요? 평형 상태의 농도를 넣고요. 평형상수라는 거, 평형계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죠.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어떻고요? 같고요. 다르게 보면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가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반응 지수 Q로 바뀐다면 무슨 부분이 달라져요? 평형상수 K와 반응 지수 Q의 가장 큰 차이는 생긴 모양은 완전히 어떤데? 생긴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반응 지수나 평형상수는요. 생긴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얘네는 다 무슨 상태의 농도요? 모든 아이들이 다 평형 상태의 농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무슨 상태의 농도요? 지금 내 실제 상태요. 지금 현재 내가 반응하고 있는 실제 상태의 농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얘가 작고 얘가 커요. 앞으로 무슨 반응이 진행될 것 같아요? 평형이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커져야 되죠? 무슨 반응 진행돼요? 정반응에 도달해야 되겠죠.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건 주어진 자료를 Q에 대입해서 K를 계산해내는 것도 있고 반응표를 이용해서 반응표란 처음 물질의 양이 얼마인데 나중에 양이 얼마로 변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평형일 때 조성, 즉 평형일 때 농도를 구해서 K를 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앞으로 문제 푸는 유형이 다 이렇게 갈 거라고. 평형상수 주고 농도 구해라. 아니면 농도 주고 평형상수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실제 평형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을 해볼 텐데요. 639페이지요. 17.5 평형 문제 푸는 방법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1. 평형 양을 알고 뭐에 대해서 풀든지 K를 풀어내든지 2. K와 초기 양을 알고 뭐에 대해서 풀든지 평형 양에 대해서 풀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640페이지 가시죠. 평형 양과 K 구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반응표. 평형량과 K 구하기 위해 반응표 이용하기. 그 옆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부 양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응 양론을 통해서 뭘 결정하고? 양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K를 구해라. 탄소를 산화시켜요. 적은 양의 흑연 파우더를 넣었어요. 진공 용기를 가열해서 1080K를 만든대요. 기체의 이산화탄소를 0.458 atm이 되도록 용기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형성한다고요? 일산화탄소를 형성했어요. 형성했더니 제일 끝에 평형에서 전체 압력이 뭐가 됐다고요? 0.757 atm이 됐대요. 뭐를 산화시켰다 그랬어요? 탄소를 산화시키는데 이산화탄소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만드는 걸 뭘 만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일산화탄소 만드는 거. 일산화탄소를 왜 만들어요? 네, 쓸 때 되게 많아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일산화탄소 어디다 많이 써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안 좋은 거. 그치? 일산화탄소 뭔데요? 뭐예요? 연탄가스. 그죠? 그래서 큰일 난다, 독성 강하다 이거밖에 기억 안 나시죠? 얘가 큰일이 나는 이유는 얘가 워낙에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뭐 되기가 쉬워요? 이거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일산화탄소 뭐해 넣어요? 철광석 갖고 용광로에서 철광석에서 산소 뗄 때 모든 종류의 광석 가지고 뭐 할 때요? 거기 광석이 산화되어 있는 형태니까 거기에 있는 산소 뗄 때 누구 이용해요? 일산화탄소요. 제일 빨리 잘 돼요. 가장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만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넣고 또 누구도 넣고 탄소. 이게 흑연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고자 하는 생성물이 뭐라고요? 생성물이 누구예요? CO, 일산화탄소예요. 뭐를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계수 맞춰야죠? 얘 몇 개 되면 돼요? 네, 이러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 얼마 기압을 넣었다고요? 이산화탄소를 0.458 atm이 되도록 용기에 넣었어요. 근데 맨 끝에 얘네가 일산화탄소를 형성했어. 형성했을 때 전체 압력이 뭐가 됐대요? 0.757. 얘 처음에 0. 얼마 넣었어요? 458. 이게 반응표예요. 얘는 반응 물질이죠. 만들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X만큼 없어져요. 얘도 얼마큼 없어질까요? X만큼 없어지겠지. 문제는 얘가 뭐야? 고체야. 고체는 평행상수식에 아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1 대 뭐로 반응해요? 2. X만큼 생겼어요. 얼마큼 생겨야 돼요? 2X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럼 얘는 최종 평형일 때 평형의 농도가 여기서는 이제 기체니까 압력으로 되겠죠? 0.458 마이너스 뭐고요? X. 얘는 얼마요? 2X. 이런 평형일 때 얘네를 다 더한 압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0.757. 그죠? 그래서 X를 구해내면 그 X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X가 나오는 값이 0.299 atm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0.458이 있었는데 0.299만큼 빼줘야 되니까 0.159 atm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2x잖아요. 0.598 atm이 되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KP. KP는 뭔데? 압력 평형상수. 반응식 자체가 뭐니까 얘 하나가 얘 몇 개로 돼요? 2개. 따라서 얘네 KP를 구하라 하면 밑에 분모는 누구고요? CO2의 몇 승? 1승. 위에 분자는 뭐예요? CO의 뭐? 제곱. 얘네가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차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얘네를 무슨 단계 반응으로 보니까? 단일 단계 반응으로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위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압력이 됐던 농도가 됐던 실제 들어가는 건 뭐니까? 활동도가 들어가니까 단위를 없앤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다고요? 2.25가 나온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예제 17.6이요. 예제 17.6 좀 잘 보세요. 이 예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HI의 분해를 연구하기 위해서 진공 상태 2리터 플라스크에 HI 기체 몇 몰을 넣었어요? 0.2몰을 넣었어요. 453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어. 평형일 때 쟤네 HI에 뭘 줬어요? 농도를 줬어요. 사실은 이 평형 이후에 이 파트는 저처럼 칠판 판서를 위주로 가리키는 사람들한테는 그닥 좋지 않은 파트인 것 같아요. 시작했어 벌써 여기. 계속 써야 되지? 계속. 얘가 처음에 얘가 몇 몰 넣었대요? 0.2몰을 넣었대요. 처음에 얘가 어느 정도 넣었는데 마지막에 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평형에서 0.078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농도가 얼마였어요? 0.2. 그렇게 되는 순간 틀린 거지. 왜? 몇 리터 용기야? 2리터 용기에 0.2몰 넣었어. 따라서 초기 농도가 얼마였어? 얘는 0.1이야. 초기 농도가 0.1몰 농도. 얘가 처음엔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일반 화학에서의 평형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구만 넣었다고 보고 반응을 시켜요? 반응물만 넣었다고 보고. 생성물은 처음에 없었다고 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생기겠죠. 그죠? 생성물이잖아. 얼마큼이 생겨요? X만큼이 생겨요. 얘는 얼마큼이 없어져요? 2X만큼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X, X. 문제는 얘가 0.1 마이너스 얼마란 얘기예요? 2X. 그럼 X값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뭐 구하라 그랬는데? 평형상수. 평형상수의 공식은 뭐야? KC는 농도 평형상수라는 뜻이고 HI의 뭐? 제곱.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누구예요? I2. 이걸 다시 써볼까요? 뭔데? 0.1 마이너스 얼마분의 2X분의 X의 뭐요? 제곱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모든 평형 문제의 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성물의 양을 X로 놓는다든지 해서 초기 농도 빼기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요.
이제 여기서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대.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오는 x값이요. 내가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더니 나오는 x값이 0.0003. 너무 심했나? 0.003.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이런 경우라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랑 얘를 갖고 문제를 풀 때랑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얘는 0.1에서 2x를 뺐을 때 요 값, 0.1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스케일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죠? 이런 스케일이 있는데 얘하고 비교해 보면요. 10에 비해서 0.003은 어때요? 엄청나게 작은 값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얘는 살아있을지언정 밑에 있는 얘는 거의 뭐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10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단순화 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아셨죠? 이런 단순화 가정을 하는 거랑 하지 않는 거랑 뭐가 좋게요? 만약에 얘네가요. 이게 답이 나왔는데 만약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거의 뭐가 됐어요? 10이 됐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이에요. 루트만 씌우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져요. 기본은 뭐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정상이긴 해요. 하지만 초기 농도가 매우 어떨 경우는, 클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뭘 가지고 풀어도 돼요? 단순화 가정을 통해서 풀어도 돼요. 그 값이 차이를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단순화 가정을 해서 풀면 얘는 0.0029 이런 식으로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초기 농도가 클 땐 단순화 가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셨죠? 나중에 물리학 할 때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거예요. 네. 뭐요? 아, 밑에 제곱해야 돼요. 네, 얘는 요거 밑에 제곱해야 돼요. 네, 틀렸어요. 아셨죠? 네. 궁금했으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계속 얼굴이 뭔가 불편한 얼굴이었는데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더 편하게. 네, 그리고 나서 얘예요. 예제 17.7이요. 메테인을 뭐로 변화시킨대요? 다른 연료를 변화시키는 연구에서 기체 상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왜? 반응식 안 주거든요. 줄줄이 말만 길게 써 있어. 평형 문제 다 이렇게 나올 거야. 반응식 안 준다. 다 줄줄이 말만 써 있어. 이 말에서 누가 반응물인지, 누가 생성물인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줄줄이 말로 써놓으면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해놨을까요? 물질들 니네가 찾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은 그치, 완결하라는 얘기지. 식, 개수 맞춰서. 그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네. 메테인하고요. 누구를 섞었대요? H2O를 섞었대요. 이때 이 H2O는 일단 온도가 몇 K에서 제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1200K. 그럼 H2O는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 상태겠죠. 그러고 나서 쟤네 두 개를 섞어갖고 반응을 시켰는데 평형 상태에서 누구도 있어요? 일산화탄소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수소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CH4도 있어요. 아,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CH4랑 누가 섞었는데? H2O 섞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랑? CO랑.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 이거 나와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C는 몇 개? 하나. 됐네요. H 몇 개? 총 몇 개예요? 6개. 이거 몇 개 있으면 돼요? 3개. 그러면 O 하나. 됐죠? 더 이상 맞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처음에 이제 몇 미리 플라스크에 넣었대요? 이 플라스크에 부피가 있으면 짜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몰농도가 아니고 항상 몰수를 주고요. 플라스크에 부피가 있잖아요. 뭐 하란 얘기예요? 몰농도 계산하란 얘기지. 그죠? 처음에 넣은 게 기체 상태에 얘를 얼마를 넣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형 상태에서 들어있는 양만 줬네요. 일산화탄소가 얼마 들어있어요? 평형 상태 최종에 들어있는 게 0.26 나누기 얼마? 0.32. 이게 얘 몰농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2는 얼마나 들어있대요? 0.091 나누기 얼마? 0.32.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는? CH4는 얼마? 0.041 나누기 얼마? 0.32. 그러면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x를 다르게 잡으셔야죠. 평형 상태 H2O에 뭘 물어봤어요? 몰농도 물어봤지. 만약에 여기서 몰수를 물어봤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0.32분의 x라고 써야 되지. 근데 여기는 그냥 몰농도 물어봤으니까 얘 자체를 뭐로 쓰시면 돼요? x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k. 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항상 뭘 줘야 돼요? K를 줘야만 풀 수 있어. 그죠? 만약에 K를 안 줬다면 농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K를 찾아내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K가 얼마래요? 0.26. K는 누구분의? CH4. CH4가 얼마예요? 0.32분의 0.041. 그 다음에 얘죠. 그죠? 위에는 0.32분의 0.26 곱하기 얘는 0.32분의 0.091. 얘 몇 배요? 몇 제곱이요? 세제곱이요. 이렇게 한 게 얼마라고요? 0.26. 그거 갖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되셨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0.53 몰농도가 나온대요. 이거요. 연료공학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산화탄소랑 수증기를 집어넣었어요. 이산화탄소랑 뭘 만들어요? 수소. 왜 만들까요? 일산화탄소를 없앤다는 데 의의를 둘까요? 아니요. 수소 만드는 거예요. 연료 중에서 수소가 만약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면 수소가 이렇게 나왔을 때 걔네 가지고 이렇게 수소는 연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쁜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걸 하는데 여기서도 또 나왔네. 플라스크가 몇 밀이야? 몇 밀리 플라스크예요? 125mm. 그죠? 플라스크 부피 나오면 항상 신경 쓰시라니까요. 누구랑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일산화탄소랑 H2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랑 누굴 만들어요? H2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네는 개수 다 맞았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처음에 농도가 얼마예요? 일산화탄소 0.25몰과 수증기 0.25몰을 몇 미리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125ml. 그럼 얘 몰농도 얼마? 몰농도 얼마? 2몰농도예요. 그죠? 0.25 나누기 0.125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얼마? 2몰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반응물만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X. 얘네 얼마가 생겨요? X만큼. K는 2-X의 뭐? 제곱. 위에는 X의 제곱. 그쵸. 이렇게 됐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1.56.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X는 얼마예요? 1.11. 그래서 2 빼기 X는 0.89. CO랑 H2는 0.89가 있고요. CO2하고 H2는 얼마 있어요? 1.11 있어요.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일단 제가 푸는 이 문제를 먼저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네 아는 물질이죠? 포스젠. COC1표 알아요? 몰라요? 나 1학기 때 저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갖고 너네 심지어 시험 문제 얘 공명구조 그리라 이것도 냈었는데 기억하는 애 맞으시죠? COCl 또 어떻게 생겼어요? C하고 위에 뭐 있고요? O, 이중결합. 여기 뭐요? Cl. 여기 뭐요? Cl이요. 그죠? 분자의 구조는 평면 삼각형. 결합각은 약 몇 도? 120도 부근. 네. 아직 녹슬지 않으셨군요. 네. 이해가 있는데요. 처음에 쟤를 만든 이유는 사실 이거 실험실에서도 만들기도 굉장히 쉬운 애거든요. 처음에 얘를 만든 이유는 뭐다? 뭐 하려고요? 많이 죽이려고 사람을. 네. 워낙에 사람들이 안 죽어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독가스를 넣었는데 사람이 너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그때 독가스 성분 중에 이게 쓰이던 애들이거든요. 얘네 두 개를 합해서 만들었더니 효과가 장난이 아닌 거죠. 네, 포스젠은 그래서 지금도 금지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얼마큼 만들지 몰라요. 실제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쉬워요. 얘는 되게. 그러면 얘네를 포스젠을 가지고
일단 어디에 포스젠이 있다 그러면 세계 협약으로 거기 가서 얘네를 다 분해시키는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얘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분해도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리터 플라스크에 5몰의 포스젠을 넣은 경우와 0.1몰의 포스젠을 넣은 경우 이렇게 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 일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COCl2 얘네들의 농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농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A의 케이스는 10리터 플라스크에 얼마 넣은 거예요? 5몰 농도를 넣은 거죠. 얘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0.5몰 농도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B, COCl2가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얘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0.1몰을 넣었는데 10리터 플라스크니까 0.01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만큼 없어지고? X. 얘는 얼마만큼 생겨요? X. 0.5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이 얘네의 K 값이고 여기는 0.01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네의 0.01 빼기 X분의 X의 제곱이 돼요. 문제는 저 K 값은 온도가 일정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K 값은 둘 다 뭐로 일정해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얘가 숫자가 5보다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X제곱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이게 0.5가 여기다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곱해지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 정도가 될까요? 5승 정도 되겠죠? X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돼요. 그럼 X 값은 뭐이거나 10의 마이너스 2승이거나 3승이거나 그죠? 그 정도 스케일에서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게 상수면 그냥 정수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값에서 나오는 X 값이 10의 마이너스 만약에 3승이라 생각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스케일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네를 일일이 다 살려두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네를 뭘로 보자? 0.5로 보자. 그럼 X제곱은 뭐가 된다?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0.5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죠? 그래서 X 값을 찾아내자 이거고요. 이 경우는요. 얘가 1로 올라오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 될까요? 6승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 스케일에 X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X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몇 승? 3승. 근데 처음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2승. 10의 마이너스 2승과 3승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값이 X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는 이걸 다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게 위로 올라가서 뭐 풀으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X 더하기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나 뭐 틀리지 않았니? 얘가 1로 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아니니?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이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여기 다 보세요. 첫 번째 A, 얘가 5몰일 때는 0.5몰 농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0.5 마이너스 X이긴 해요. 그죠? 근데 나올 답에 비해서 0.5라는 값이 X에 비해서 0.5라는 값이 굉장히 큰 값으로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 X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풀면 그냥 0.5분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렇게 해서 풀면 이 답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을요 어떻게 검증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구한 값이 초기 농도분에 내가 구한 값을 했을 때 얘가 5% 미만이면 돼요. 그게 5% 검증법이라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구한 이 값 있죠? 이게 초기 값에 비해서 5%보다 작다. 그럼 뭐 해도 된다? 무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에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눈빛을 봤을 때 왜 무시해야 돼? 아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시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럼 그냥 2차 방정식 푸세요.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요. 네. 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럼 무조건 다 2차 방정식으로 하시면 돼요. 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야. 근데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무시할 수 있다 이거지. 이 무시할 수 있다를 여러분이 어디서 되게 많이 보시냐면요. 수지로형 같은 거 할 때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은 보통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퍼센트예요? ppm이에요? ppm이죠. 그러면 초기 농도에 비해서 ppm으로 나가버리면 걔네는 그때는 막 무시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농도가 나오는 케이스라면 무시하는 게 오히려 계산상에 나중에 답을 구해봐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편하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난 죽었다 깨도 무시하고 싶지 않다. 그럼 그냥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이렇게. 얘네는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가 올라오면 10의 마이너스 3승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보다 얘가 너무 심하게 작아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을 다 제대로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어서 답을 구하면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초기 농도 0.01에 비해서 얘는 29%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무시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막 무시하는 게 되지 않아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기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기본은 뭔데? 2차 방정식이 기본이야. 2차 방정식이 기본인데 X값이 초기 농도에 비해서 너무 작을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걔를 뭐 할 수 있다고? 무시할 수 있다고. 근데 도대체 그게 얼만큼 작은지 얼만큼 큰지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온 값이 뭐예요? 초기 농도에 비해서 몇 프로요? 5%보다 작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놈의 5%보다 큰지 작은지 항상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니요. 평형상수가 작을 경우에 나오는 답의 크기가 작거든요. 평형상수분의 초기 농도가 400보다 크면 이러면 보통 5% 가정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고요. 평형상수분의 초기 농도가 400보다 작으면 이럴 경우에는 무시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무조건 뭐 하시라고요? 근해 공식 푸시라고요. 그냥. 예? 예.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특별히 거기서 뭐가 맞다, 뭐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일단 근해 공식이 기본 형태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타당한 건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보통 예를 들어놓냐면 0.5-x를 그냥 x라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몸무게 재는데 하나라도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시계 풀어놓고 올라가자. 상관 있다 없다? 몸무게에 크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저 x를 시계라고 책에 써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화 가정을 해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쓸만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645페이지 쓸만하더라. 찾아봅시다. 17장 끝나겠는데요. 645페이지 미지의 값을 구하기 위한 단순화 가정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만일 반응이 비교적 작은 K와 비교적 큰 초기 반응물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농도 변화는 종종 무시될 수 있다. 이 가정은 X가 0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에 X가 0이면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써 있잖아요. X가 0이라는 건 변화량이 없다는 거니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평형에서 반응물의 농도인 반응물 평형은 반응물 초기와 거의 어떻다?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줄 치지 말고 밑에 보세요. 뭐래? 초기 체중에서 시계 무게 빼봤자 최종 체중. 이건 초기 체중이랑 어떻다고? 같다니까. 그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식 17.9에 줄 쳐놓으세요. 초기 A의 농도에서 반응을 한 농도가 X란 얘기거든요. 빼봤자. 그렇게 해서 평형 농도를 구해봤자 초기 농도랑 차이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밑에 두 줄. 중요함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 기준은 몇 프로 규칙이다? 5%.
만일 가정이 초기 농도의 5%보다 더 적은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오차는 중요하지 않고 그 가정은 정당화된다. 646페이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스젠에 대한 예제거든요. 그 예제에 줄쳐놓을 부분이 있어서요. 위에 보면 첫 번째 반응표 있잖아요. 첫 번째 반응표 밑에 QC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줄이요. KC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반응은 오른쪽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즉 반응이 거의 진행 안 될 거라고 봐서 X, 즉 반응한 COCl2의 양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바꾸어 말하면 평형 농도가 초기 농도인 0.5랑 어떻다? 같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니까 X값이 약 얼마라고 나왔어요? 2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찾으셨죠? 네, 그렇게 가정하고 풀었더니 X값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어요. 밑에 줄 오차가 5%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여 가정을 점검한다. 그랬더니 그 밑에 오차가 몇 프로 나왔어요? 몇 프로요? 4%. 그래서 가정은 어떻다? 타당하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B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B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에 세 번째 식이 뭐라고 써 있냐면 0.01분의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 해서 몇 프로래요? 29%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뭐로 풀어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647페이지. 가정이 타당할 때를 예측해라. 어떻게 예측한다?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만일 KC, 즉 평형상수분의 A 초기 A의 농도가 뭐보다 크면? 400보다 어떠면? 크면 가정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0번 문제요. 네, 이 10번 문제가 제가 여태까지 수업해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 문제가. 누구랑 누가 만났어요? CH4랑 누가 만났어요? H2S가 만났어요. CH4하고 H2S를 만나게 해서요. 누굴 만들었어요? CS2 이거랑 뭐 만들었어요? 4개의 H2.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몇 개 돼야 돼요? 얘가 몇 개요? 2개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개수 다 맞죠? 네. 이렇게 했어요. 문제 유형을 딱 봤을 때 이러면 귀찮은 문제예요. 이러면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 반응물 2개, 생성물 2개. 물질은 총 몇 개인데? 4개인데 4개의 농도를 다 줬어요. 그죠? 제일 귀찮은 문제. 4개의 농도를 다 줬잖아요. 얘가 어떤 의미냐? 몇 미리 용기에 놓았어요? 또 심지어 250ml. 그죠? CH4는 농도가 얼마야? 불러줘야 돼, 니네가 나한테. CH4는 농도가 얼마야? 4. 그 다음에 CS2도 4. H2S는 8.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뭐? X. 얘는 마이너스 2X. 얘는 플러스 X. 얘는 플러스 2X. 플러스 4X.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얘네 초기 농도를 다 줬잖아. 정반응 갈지 영반응 갈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무슨 반응이 갈 거라는 전제하에, 정반응이 갈 거라는 전제하에 얘네들이 작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얘네 농도가 4개가 어떻게 해요? 다 있지. 그럼 앞으로 작아질지 커질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누가 정반응일지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를. Q부터 구해야 돼. Q부터. Q 어떻게 구하는데? 현재 농도라며. 현재 농도 4의 몇 승? 1승. 8의 뭐? 2승. 그 다음에 4의 1승. 그 다음에 8의 몇 승? 4승. 계산하니까 얼마야? 64야 Q가. 근데 얘 평형함수 K는 얼마라 했어? 얘는 0.036이어야 돼. 그죠?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 지수가 너무 어때요? 커요. 그럼 얘는 앞으로 무슨 반응 진행돼야 돼요? 역반응 진행돼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4x죠.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겨야 돼요.
반응 지수를 괜히 가리켰겠냐고.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질의 농도가 4개가 다 나오면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응물만 물질의 농도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무조건 반응물 줄여야지. 생성물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물질의 농도가 4개 다 나왔을 경우에는 첫 번째 스텝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반응 지수 확인해서 얘가 앞으로 무슨 반응이 될 건지 확인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지 않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지 않고 아까처럼 여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케이스라면 나중에 x 값이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x값이 마이너스면 나 틀렸나 보다. 계산 100번 하죠. 애들 계속 도돌이표로 계산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해가세요? 왜? 뭐? 처음에 그냥 x를 마이너스로 정하고 써도 어차피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다니까. x를 마이너스로 정하고 그렇게 해도 돼. x를 처음에 내가 마이너스로 해서 그거 하면 답이 저기서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야.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얘가 줄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x가 플러스여서 평소에 풀던 문제 4 빼기 x가 얼마가 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나 보다 계산해서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 않게. 무슨 숫자가 똑같아? 답을 구하면 답은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네, 뭐요? 네. 그래서 A,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요? 어디로 간다고? 평형하려면 정반응 간다고, 역반응 간다고? 역반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얘는, B는 평형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줬어요? CH4가 뭐라고 줬어요? 5.56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A, B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죠. 왜? C가 CH4의 농도가 처음 농도보다 어떻게 됐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반응이 되겠구나. 이쪽이 양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안 줬을 경우는 애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다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일단 Q부터 구해서 반응의 방향부터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르샤틀리에다 나왔어요. 얘가 제일 반가워요, 저는. 얘 하면 거의 이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오호, 뿌듯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네가 만약에 이 개가요. 네? 이 개가 0.1, 0.3, 0.5, 0.6 이 상태에서 안정한 개, 즉 여기에서 평형이 이루어진 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이 개가 평형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뭘 갖다 넣냐면 CS2 얘를 2몰 농도만큼 더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갑자기 2.5로 양이 확 늘어났죠. 그죠? 개 자체가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평형상수를 배우고 평형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걔가 불안정해지죠? 그럼 걔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 이거죠. 나는 농도만 더 집어넣었잖아. 근데 앞에 평형상수를 배울 때는 농도가 뭐 어찌됐든 상관없이 반응이 딱 결정이 되고 온도만 결정되면 평형상수는 어떻다?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항상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0.5가 들어갈 자리에 2.5가 들어가면 같은 숫자가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얘는 갑자기 숫자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이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얘 평형상수가요. CH4 H2S의 제곱 CS2 그 다음에 H2의 4승. 얘네들이 특정한 값을 갖고 안정했는데 이거 값이 갑자기 너무 커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0.036이 나와서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얘 값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0.036이랑 값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를 유지할 만큼 얘의 값은 어떻게 될 거고요? 줄어들 거고요. 얘도 값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같은 비율로 1대4의 비율로 얘도 줄어들 거고요. 얘도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를 맞출 때까지 0.036을 맞출 때까지 그 변화는 계속 될 거라고요. 그럼 변화의 방향은 무조건 얘, 외부에서 더 너무 갑자기 많이 집어넣은 얘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거니까 정반응할 거라고요, 역반응할 거라고요. 역반응. 언제까지? 얘네들의 변하고 난 맨 끝의 농도가 원래 평형상수를 회복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얘네가요, 이거 다 기체 반응이거든요. 기체 다 해서 몇 몰이에요? 몇 몰이야? 1하고 2잖아. 몇 몰이야? 3몰. 여기 밑에 이 숫자를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 비율을 보라고요. 한 개랑 두 개, 그러니까 총 3개의 기체가 반응해서 몇 개의 기체로 가는 거예요? 5개의 기체로 가는 거예요. 얘는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기체의 개수가 어떻게 해요? 많아져요, 항상. 그죠? 이런 반응을 하는 애인데 여기서 얘를요, 부피를 갑자기 확 늘렸어요. 반응기의 부피를. 안정 상태에 있었는데 반응기의 부피를 갑자기 너무 확 늘렸어. 그러면 압력이 확 어떻게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 그냥 원래 상태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형은 그런 뜻이에요. 이 상태가 너무 안정하거든. 근데 갑자기 압력이 확 줄어. 그죠? 너무 갑자기 공간이 커졌어. 그럼 개수를 어떻게 해서? 늘려서 걔네들의 압력을 높여줄 거란 말이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정반응이요. 왜? 그럼 전체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변화가 올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온도를 높일 때, 온도를 낮출 때는요. 평형상수는 아까 뭐에 의해 일정하다 그랬어요? 온도에 의해서 일정하다 그랬죠.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도 어떻게 해요? 변해요. 그래서 변한 평형상수에 맞춰서 애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렇긴 해요. 만약에 이 반응이 이렇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반응을 하고 나면 결과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그죠? 온도를 갑자기 확 낮췄어요. 정반응 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역반응 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온도를 확 낮추면 정반응 쪽으로. 왜? 주변 온도가 낮으면 열을 바깥으로 더 많이 방출할 수 있으니까. 온도를 확 낮추면 정반응이 많이 되면서 그 얘기는 얘네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평형상수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평형상수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죠? 농도나 압력, 부피 이런 거 변화시켰을 때는 평형상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원래 자기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들의 양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온도가 바뀌면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빠지는 그 열의 양을 고려해서 정반응, 역반응의 방향이 딱 결정이 되고 평형상수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숫자가. 이해 가시죠? 네. 그럼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온도가 바뀌어서 온도가 바뀌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뭐는 나오겠지만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나오겠지만 그때 평형상수가 새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은 못해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면 물질의 양 같은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 평형상수가 하나로 고정이니까. 근데 온도가 변하는 경우면 항상 변한 온도에 뭐도 꼭 주어져야 돼요? 평형상수도 주어져야만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반응의 조건과 르 샤틀리의 원리 6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르 샤틀리의 원리 밑에 줄 평형에서 화학적 계가 방해를 받으면 방해 영향을 줄이는 알짜 반응이 일어나 평형으로 되돌아간다. 두 줄 내려가세요. 1. 계가 어떻게 방해받는가? 밑에 줄 끝쪽에 세 가지 일반적인 방해는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농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예요. 근데 압력의 변화는 옆에 괄호하고 뭐라 써 있어요? 부피의 변화. 네,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압력 변화로 이제 귀결되기도 해요. 그 밑에 이 알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밑에 줄 제일 끝에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평형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알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의미이고 왼쪽으로 이동은 알짜 반응이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갑자기 많아져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요? 줄여야 돼요.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역반응이요.
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정반응. 얘를 뺐어요, 내가. 그럼 뭐예요? 얘를 빼면 무슨 반응 해야 돼요? 정반응. 대부분의 화학 반응, 공장에서 하는 반응이 다 그거예요. 생성물이 만들어지자마자 걔를 계속 빼요. 그럼 계속 어느 쪽으로 오고 싶어요?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생성물의 수득률을 높이는 거.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다 그거예요. 농도 변화에 의한 영향, 세 번째 줄, 즉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하나만 줄쳐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그거 반대되는 얘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일 A의 농도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걔는 A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얘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해 놓은 파트가 650페이지요. 650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쭉 가시다 보면 3이라고 써 있는 거 있고요. 3이라고 써 있는 거 7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만일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생성물을 제거하면 평형 위치는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요. 그래프 보실래요? 여기에서 정상적인, 지금 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는 Cl2 농도 이만큼, PCl3 농도 요만큼, PCl 5개 농도 요만큼 있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요 순간 걔의 왜곡이 일어나요. 누가 왜곡시켰어요? 노란애요, 파란애요, 초록애요? 무슨 애요? 노란애요. 왜? 여기서 확 올라갔으니까. 노란애가 어떻게 했어요? 늘어났죠? 걔의 왜곡이 일어나. 그러면 반응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요? 얘가 어떻게? 줄어. 근데 얘가 줄는 것만큼 얘도 줄어. 왜? Cl2랑 PCl3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1대1로. 그 다음에 얘도 그만큼 늘어. 근데 얘가 얼만큼 줄고 얼만큼 느느냐는 결론이 뭐에 따라 결정돼? 나중에 얘의 새로운 평형일 때 농도를 집어넣었을 때 평형상수가 처음 거랑 어떻게? 같아질 정도까지.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651페이지 예제 17.11 위로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요. 가장 중요한 점은 평형 위치는 어디로 이동했지만 오른쪽으로. 주어진 온도에서 농도 변화에 따른 Kc, 즉 농도 변화에 따른 농도 평형 상수는 변화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A. 지금 이 반응이에요. H2S랑 O2가 만나서 S랑 H2O가 생기는 반응이에요. O2 첨가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반응이요, 역반응이요? O2 첨가하면 정반응이니까 H2O의 양은 어떻게 돼요? O2를 첨가하면 H2S의 양은요? 왜? O2를 첨가하면 정반응이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반응해서 없어져야죠? H2S를 제거하면요? 이거 제거하면 무슨 반응해야 돼요? 역반응이요. 역반응해야 되니까 O2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S를 집어넣으면요. S 집어넣으면요. S 집어넣으면 역반응.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S는 뭐야? 고체잖아. 고체는 평형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S 집어넣었을 때는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변화 없어요. 네. 제가 문제를 그거 할 때 S는 고체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했으면 학생들이 다 변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물질 갖고 얘기하면 S 집어넣으면 역반응이요 바로 이렇게 가거든요. 고체는 언제나 평형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652페이지 압력 부피의 영향. 압력에 영향을 줄 때 있잖아요. 이때 기체 물질의 농도가 변화되면 이건 압력의 변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변화가 생길 텐데 이때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비활성 기체, 즉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를 첨가하는 건 평형 위치에 영향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N2랑 H2가 만나서 NH3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NH3가 두 개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으면 여기서 N2 이렇게 있었어요. H2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 때문에 누가 생기냐면 NH3가 생기겠죠. 뜨문뜨문 생겼어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에다가 내가 AR을 넣었어. 아르곤가스를. 그럼 전체 이 용기 전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용기 전체의 압력은. 왜? 들어간 애들. 아르곤가스가 좀 들어갔잖아요. 더. 용기 전체의 압력은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의 반응엔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 기체들은 어떤 부피 안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지들끼리 어떻게 해요? 멀찍멀찍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 남은 공간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누구랑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체 용기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럴 수는 있지만 얘네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얘네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반응하지 않는 애를 첨가해서 용기의 압력을 높이는 건 소용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소용이 있을까? 위에서 얘를 어떻게 해? 찌그러 눌러서 쬐끄만한 부피를 줄이거나 찌그러들어 눌려서 압력을 크게 하거나. 그러면 원래 있던 개수가 작은 부피에 있을 테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오밀조밀하게 인구 밀도가 높아졌죠? 그럼 인구 밀도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가고자 해요? 줄이는 쪽으로. 정반응해야 돼요? 역반응해야 돼요? 정반응해야지. 왜? 4개가 몇 개로 됐습니까? 2개로 됐습니다. 네. 네. 아르곤을 넣으면 부피가 줄진 않아요. 왜 안 주냐면 아르곤을 넣었다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그 공간에 아르곤이 채워지는 거지. 얘 부피가 얘를 완전히 찌부러뜨리면 이 X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줄었죠. 그죠? 아르곤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X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줄어요? 아르곤이 저만큼 들어가는. 네, 저만큼 들어가도 기체 분자운동론에서 기체는 뭐라 그랬어요? 기체 자체의 부피는 거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거의 없는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아르곤을요. 진짜 여기에 거의 액화될 정도로 임계 압력까지 해갖고 막 갖다 집어넣어서 거의 이 안에를 아르곤을 아예 뿌옇게 해요. 액체인지 기체인지 모를 수 있는 임계 상태까지 해서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기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중간중간에 영역에 아르곤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부피가 줄진 않아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652페이지 압력, 부피 변화의 영향. 첫 번째 줄이요. 압력의 변화는 기체 성분이 포함된 평형계에서 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세 줄 내려가서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 기체 성분의 농도 바꾸기. 그러니까 기체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바뀌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평형의 이동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 비활성 기체 옆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를 첨가하는 건 개의 부피가 어떻다는 가정이 있어요. 일정하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의 부피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새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를 조금만 첨가하는 건 평형 위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반응 용기에 뭘 바꾸라고요? 부피를 바꾸기. 그죠? 근데 반응 용기의 부피 바꾸는 경우는요. 지금 나오는 이 압력의 변화나 부피의 변화는 사실 이런 경우는 제한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엔 제한돼요. 왜? 몇 개가? 2개가 몇 개 됐어? 2개 됐지. 이거 다 기체 상태거든요. 이렇게 2개가 2개로 되는 이 경우라면 압력을 세게 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개가 몇 개로 되니까. 2개가 2개로 되니까. 부피를 변화시켜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체의 반응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나 부피 변화가 그닥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다음에서 생성물을 더 얻고 싶어요. 부피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니? 이쪽에 생성물을 얻고 싶다고. 부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가 생성물을 얻고 싶으면 부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피를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왜요? 고체였잖아요. 누가 생겼어요? 기체. 입자의 기체의 개수가 많아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많아지는 쪽으로 가려면 부피를 확 어떻게 해요? 늘려야 개수가 많아지게 될 수 있죠. 이런 케이스는요. 생성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기체 몇 개가? 3개가 몇 개 됐으니까? 1개. 그러니까 부피를 줄이든지 압력을 높이든지. 이런 경우는요. 뭘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개가? 2개가. 몇 개로? 2개로. 그죠? 온도 변화의 영향 654페이지요. 온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 바뀐다. 그래서 열도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하나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발열 반응이 됐어요. 열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무슨 생성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자고요. 그러면 바깥에 열이 바깥으로 생성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될까? 온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온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게. 왜? 열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으려면 주변 온도가 어때요? 높아요. 그럼 열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 주변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나가고 싶은데 너무 뜨거운데 어딜 나가?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판인데. 그죠? 그래서 열 자체도 아니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열 반응이다. 주변이 뜨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따라서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높아져. 발열 반응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작아져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발열 반응이야. 그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 열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여기서 흡열은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역반응이야. 그죠? 온도 높아지면 역반응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평형상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온도 변할 때만 평형상수가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어요. 온도 변화의 영향 위에서 반응식 3개 밑에 줄이요. 만일 열을 평형계의 한 성분으로 생각한다면 계에 열이 첨가돼요. 온도 증가가 일어나고 계에서 열이 제거될 때 온도 감소가 일어난다. 밑에 줄. 온도 증가, 즉 열 첨가는 흡열적인, 즉 열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거고 온도가 감소했어요. 즉 열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열 반응, 즉 열을 발산시키는 방향에서 선호한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까만 동그라미 2개 중에 첫 번째 것만 줄쳐 놓으시면 두 번째 건 당연히 반대되는 얘기니까. 델타 H 반응이 무슨 계? 양수. 델타 H 반응이 양수야.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흡열 반응이요. 흡열 반응이면 주변에서 열을 주면 반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흡열이라는 건 열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을 주면 반응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온도의 증가는 평형상수를 어떻게, KC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655페이지의 예제 볼까요? 보세요. 온도의 증가가 평형상수, 각 반응의 평형상수와 밑줄집 물질의 평형 농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요? 얘 지금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형상수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따라서 얘는 물질의 양이 줄어요. 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얘 흡열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요. 흡열 반응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정반응 잘 될 거니까 얘 양은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세 번째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촉매 영향의 부족. 세 번째 줄. 촉매. 16장에서 배우셨어요. 정반응도 어떻게 하고? 빠르게. 역반응도 어떻게 해요? 빠르게. 그죠? 촉매를 쓴다고 생성물이 더 생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대신 생성물이 생길 때까지 시간만 어떻게? 짧게 해준다. 촉매 영향의 부족 세 번째 줄. 촉매는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단축시켜요. 평형 위치에는 아무런 영향 줘요? 안 줘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제 17.14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658페이지 가실래요? 암모니아요. 네. 많이 배우셨죠?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얘 만들어내고 싶어요. 얘를 만드는데 델타 H 반응이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는 건 암모니아 냅둬요. 쭉쭉 빼줘요. 쭉쭉 빼줘요. 두 번째로 하는 건 이쪽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기체 몇 개가? 4개가. 몇 개 됐으니까? 2개. 이쪽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높이든지 부피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든지. 얘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죠?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요? 낮추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화학 반응은 거의 대부분 온도를 높여서 속도를 빨리 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얘가 많이 얻어지려면, 즉 정반응을 많이 일으키려면 얘는 온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수득률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얘가 얻어지는 비율이잖아요. 온도를 낮춰요. 이게 생기긴 해. 100%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시간이 100시간 걸려. 그거 말고 온도를 높여. 온도 높이면 역반응도 많이 생기니까 얘가 30%밖에 안 생겨. 근데 3시간이에 30%가 생겨. 그러면 100시간 걸려서
100% 얻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3시간에 30%니까 3시간에 30%를 여러 번 사이클을 돌려서 걔네를 빼주겠어요? 그게 나아요. 3시간에 30%.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온도에 대한 영향은요. 온도가 이런 발열 반응은 온도를 낮추는 게 정반응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응의 속도 자체가 너무 어떻게 되니까 너무 느려지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공업적으로 하는 제조는 무조건 짧은 시간 안에 양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65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저 식은 줄쳐놓으세요. N2하고 3개의 H2가 만나서 2개의 NH3가 되고 델타 H 반응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91.8. 반응 조건 최적화하기 어떻게 좋으냐면 1. NH3를 어떻게 한다? 생성물 쭉쭉 빼면 돼요. 2. P를 줄인다가 아니고 뭐겠어요? 부피를 줄인다. 이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P를 줄인다. 부피를 줄이든지 압력을 어떻게 한다? 높인다. 이런 오타는 진짜 결정적이지 않아요? 3. 온도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그 밑에 5줄 내려가시면 이렇게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수득률이 어떻지만 높지만 생성 속도가 너무 어때서 느려서 경제적이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실제 암모니아를 내가 뽑아내는 공업적인 조건은 여기.